창장이나 뭐 사모펀드 이런 거 증거인멸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지금 유재수 부시장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없다.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네. 떨 거면 얘기를 하지 마요. 네.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나오는 더 라이브 전담 법률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다시 한번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입니다. 네. 네. 보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네. 뭔가 그 비판을 하더라도 네. 누군가를 또 감싸더라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정리를 그렇죠. 한번 간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네.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예. 2017년 7월, 11월 그 무렵입니다.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부산경제부시장인데 그 당시에는 금융위에 금융정책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가 돼가지고 이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찰을 할 때 그 최종 책임자가 당시 조국 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을 하다가 결국은 감찰이 끝나고 사표를 내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이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요. 일단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감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찰을 중단하고 그냥 수사 의뢰를 하지 말라. 수사 의뢰를 안 했던 그 부분.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또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에 가서 사표를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 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고 결국 영장 청구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추석하면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 법리 판단해달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비위 사실이 경미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그러니까 유재수 전 그렇죠. 그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그 당시에는 금융정책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비위 사실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네. 감사원에 통보하거나 네. 아니면 소속 기관에 통보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정무적으로 비위 사실이 경미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 통보한 게 다다. 네. 사표 수리하라. 네.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다. 당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특히 권리 행사는 아마 특감반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감반이 수사를 하거나 감찰하는 부분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선택지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렇죠.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을 네. 뿐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검찰은 네. 선택지가 세 가지가 아니고 네. 반드시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감찰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감사원 같은 데서 그렇죠. 뭐 이렇게 감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일반적인 선택지가 프로세스가. 세 가지 맞아요. 네. 맞아요. 형사 기소하라고 형사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는 일단 거고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예,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아니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자체 징계. 예, 감사원에서 그 기관에 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를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니면 통보하는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 바라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핵심 쟁점은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직권 남용. 직권 남용.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요소예요. 직권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네. 그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그게 직권 남용인데. 그건 알죠. 네, 쉽게 네. 설명을 하셔야죠. 쉬울 수가 네. 없어요. 법이 경제 제재는 경제를 제재하는 거잖아요. 쉬울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임은정 검사가 이번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서 좀 이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또 했어요. 검찰의 내로남불로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어떤 얘기죠? 얘기죠? 네. 이 검찰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때요. 2015년인데 그 당시에 성폭력을 했던 검사들이 있었어요. 네. 감찰을 했는데 검찰이 이제 자체 감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만 쓰게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랑 지금 조국 전 수석이랑 유사하거든요. 네. 이 사건은 직권 남용 아니냐. 네. 최소한 직무유기 아니냐. 공소시효 살아있다. 이거부터 수사해라. 이거 네. 구속해라. 구속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또 일각에서는 뭐 감찰 무마를 넘어서서 검찰은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기소무마건도 너무 많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도 많더라고요.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네. 기소를 하고 말고는 검사의 독단적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소를 하지 않는 게 엄청난 권한으로 보여졌던 거죠, 이때까지. 네. 박지훈 변호사는 이거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예측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될런지. 그동안에 항상 예측은 틀려왔거든요. 부담 갖지 반대로 마시고. 됐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통상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상당하느냐, 네.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세 가지를 보는데 네.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상당히 많이 수사를 했거든요. 도망가기도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범죄의 상당성이 중요합니다. 상당성은 뭐냐면 범죄가 직권남용죄로 소명이 되고 또 이 범죄면 실형이 나올 만한 정도가 된다면 그게 상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정도면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이 조국 수석은 들어가면서 그 얘기했죠. 법리 판단을 바란다. 범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도 의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범죄의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형 사안으로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이제껏 저는 뭐 조심스럽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발부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뭐 가족 문제 네. 이런 걸로 이제 구속을 못 시키니까 그동안에 항상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줬던 별건 수사 이제 그런 개념으로 네. 이번에 이 감찰 무마를 또 끌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동의 가능합니까? 그것도 시작 자체는 표창장이에요. 네. 표창장이나 뭐 사모펀드 이런 거 증거인멸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지금 유재수 부시장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게 별건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원칙적으로 별건에 어려운 거는 이미 유재수 건은 이미 고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네. 그렇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뭐 완전히 별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잘못하면 무서운 분이 지난 방송에 나서 그렇게 연주를 하시고 예. 저는 이제 있는 대로 네. 법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예. 떨 거면 얘기를 하지 마요. 네.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그 네.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기각이 되면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기로 같습니다. 네. 좀 어쩌면 패스트트랙 지금 공소 법안까지 다 연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요, 이 사건 여기서 머물 사건이 아닙니다. 하명 수사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문제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네. 수사의 확대가 뭐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만약 기각이 돼도 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수사하다가 이걸로 영장 청구를 한 거거든요. 검찰의 책임 소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또 재청구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3번 청구를 했어요. 네. 사안은 비슷하거든요. 직권남용죄인데 네. 민정수석을 할 때였고요. 그럼 특별감찰관 수사 무마하는 과정이었었는데 3번째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 분명히 중요한 기로에 서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